3차 시입니다. 3차 시에는 기승 콘크리트 말뚝과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승 콘크리트 말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콘크리트 말뚝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기승 콘크리트 PHC 파일을 PHC 기승 콘크리트 말뚝은 콘크리트 말뚝이 있고 그 다음에 팽이 말뚝, 팽이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나중에 뭐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팽이식으로 생긴 말뚝. 그 다음에 강간 말뚝이 있어요. 강간 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 파일도 강간 말뚝이지만 강관으로 된 강제 파일이에요. 구멍이 있는 이런 파일 많이 쓰는데 먼저 기승 콘크리트 말뚝부터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공장에서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콘크리트 말뚝은 오토클레이브, 전기 양생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원심력과 프리스트레스, 힘을 미리 가한다 이거죠. 스트레스를 가해가지고 힘이라든가 어떤 이런 항복 강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 원심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심력과 프리스트레스를 가다 보면 굉장히 고강도 콘크리트 강도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8, PH8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가 공장에서 생산하면 굉장히 우수해요. 기피에 따라 가지고 위험이 필요하다.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운반하는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위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타격공법과 프리보링 공법을 가장 많이 쓴대요. 타격공법은 두드려서 타입 공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두드려서 똑같은 말이에요. 두드려서 박는 거. 그다음 프리보링 공법은 바닥에 구멍을 먼저 천공한 다음에 콘크리트 파일을 매입하는 거. 이런 공법을 가장 많이 써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일 콘크리트 공장이에요. 지금 생산되어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야적이 많이 되어 있죠. 충분하게 양생을 거쳐가지고 나왔을 때는 출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야적한 거예요. 그죠? 양생이 되기 전에 이렇게 높이 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이 안쪽에는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작업 공정이 있어요. 철근 배관하는 공정, 그 다음에 형틀, 철판을 공정,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정. 완전하게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이제 원심력이라든가 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한 공정. 그게 가해지 나면 나중에 이제 오토클레이버에 전기 양생하는 그런 공정을 가져가지고 충분하게 이 안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가 매우 우수한 거죠. 그죠? 다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콘크리트 파일을 적재해가지고 출하를 하는 거예요. 길이별로 해가지고 출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승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다음은 팽이 말뚝이에요. 팽이 말뚝은 그야말로 팽이식으로 생겼어요. 콘크리트 말뚝의 기승 콘크리트 말뚝의 순서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승 콘크리트 말뚝은 집안 정리를 먼저 합니다. 콘크리트 말뚝을 시공하기 위한 집안 상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말뚝 중심 위치.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은 말뚝이 시공이 되고 두부 정리까지 완료된 사진이지만 이 위치에다가 전부 다 말뚝의 중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청량을 해서 정확한 청량기로 청량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장비를 반입하고 콘크리트 말뚝 파일을 운반해서 적재를 합니다. 이렇게 적재를 하고 항타 장비가 돌아가지고 항타 장비가 들어오죠, 그죠? 항타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죠? 항타 장비가 들어가지고 말뚝을 시공을 합니다, 그죠? 항타 작업을 합니다. 항타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진해력 시험을 합니다. 진해력 시험에는 정지하 시험과 동지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해력 시험을 통해 가지고 말뚝에 충분한 진해력이 확보됐다 그러면 말뚝의 두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말뚝 머리를 이쁘게 딱 일률적인 레벨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한 다음에 랩머로 집안을 다지고 집안을 다진 상태에서 버린 콘크리트를 전부 다집니다.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난 뒤에 위에다가 기초판을 앉힙니다. 기초판을 앉힙니다. 이러한 시공 과정을 거치는 게 기승 콘크리트 말뚝 시공입니다. 다음은 팽이 말뚝 설명드릴게요. 팽이 말뚝은 팽이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팽이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6개씩 하나의 유니트예요. 하나의 유니트를 이렇게 백호로 이제 설치하는 건데 팽이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공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팽이 말뚝이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 구조물이라든가 중형 구조물의 시공은 매우 유리합니다. 대형 구조물은 잘 쓰지 않습니다. 진동이라든가 충격 흡수에 유리하고 응력 분산이 고르게 분산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지하층 깊이에다가 파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파일 장비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파일 장비가 내려오다 보면 램프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접근하는 장비 접근로가 또 있어야 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항타 장비가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대반 여건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소형 구조물, 중소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팽이 말뚝을 시공합니다. 요거는 이제 공장에서 6개로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팽이 말뚝을 그대로 백호로 해가지고 운반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자갈을 쇠석골재 40mm 쇠석골재를 포설을 하는 거죠. 요 사이를 다 채우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밑에 잘 쓰이기 위해서 밑에는 이제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위에도 철근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지금 팽이 말뚝이 시공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다음 팽이 말뚝 시공 순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집안 정리, 집안을 정리를 합니다. 그죠? 팽이 말뚝이 시공되는 집안 정리를 하고 집안 정리가 되면 고정용 철근, 하부에다가 철근을 배치해가지고 철근을 가로 세로 배치해가지고 팽이 말뚝의 하부를 잡아줄 수 있는 그 고정용 철근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팽이 말뚝을 하나씩 삽입해도 되고 유니트로 삽입해도 되고 그건 이제 팽이 말뚝 생산 과정에서 이제 유니트로 아니면 하나씩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지니까 팽이 말뚝을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건입을 한다 그죠? 건입, 매립, 삽입, 설치 똑같은 말이에요. 건입을 하고 그다음에 세석 체험은 요 사이사이에 세석 골재, 깬돌이죠, 깬돌. 40mm. 통상 40mm 정도 쇠석 골재를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가 콘크리트에서는 쇠석 골재는 굵은 골재는 얼마 정도 규격이죠? 25mm 이하. 여기에는 잡성용으로 다짐용으로 사용하니까 40mm 정도를 씁니다. 그죠? 40mm로 채워주고 밀실하게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밀실하게 채워주고 팽이 말뚝이 상부에 움직이지 않도록 상부 연결 철근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팽이 말뚝 시공이 완성이 된 거예요. 기승 콘크리트 말뚝보다 훨씬 더 설치가 용이하겠죠. 그죠? 항타 장비가 안 들어오고 백호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거치만 시키면 되니까 굉장히 시공이 간편하다 이거죠. 그리고 기초판을 앉힌다 이거죠. 기초판, 여기 기초판이죠. 그죠? 푸팅 기초판.
기초판을 딱 설치하면 팽이 말뚝 시공 완료. 네, 팽이 말뚝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간 말뚝, 시트 파일이라든가 시트 파이프 파일이라든가 강간 말뚝. 여러분 강간 말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교량이라든가 교각의 기초 하부, 교대의 기초 하부 이런 부분에 지정을 강간 파일로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강간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말뚝용으로 만든 강간을 사용합니다. 그죠? 내부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서 더 일체화 만들어 가지고 하중을 더 튼튼하게 지지하는 방법도 있고, 요 속에다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다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콘크리트를 채워 넣지 않고 요 파일만으로 진해력을 확보하면 파일 캡을 씌워 가지고 캡을 다 씌워 가지고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를 안 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사용합니다. 강간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교량 하부의 기초를 많이 쓰고요. 도로교라든가 철도교, 입자 교차로의 교각 기초에다가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약 지반 그리고 지지층이 매우 깊은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반이 굉장히 경사지고 단단한 지반이 아주 밑에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까지 파일을 내리는 거죠. 이런 부분은 깊은 곳에 지지층이 있다. 연약한 지반. 지반이 연약한 거죠. 연약한 지반에 파일을 굉장히 시공이 유리하다. 그리고 시공 속도가 매우 빠르다. 강간 파일의 특징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RCD 공법 설명드릴게요. RCD 공법은 리버스 스플래션 드릴링이라 해가지고 RCD 약자로 해가지고 RCD 공법이라고 해요. 이 RCD 공법은 로또 선단에다가 물을 로또가 이제 속에 지금 안 보이는데 로또 선단에다가 물을 빨아 올리면서 그러니까 RCD 드릴로 해가지고 집안을 깎고 집안 선단에 있는 그 물을 빨아 올리면서 슬라임하고 그걸 같이 제거하는, 그러면서 말뚝 구멍을 뚫고 말뚝 홀이죠. 구멍을 뚫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이런 공법이 RCD 공법이에요. 이 RCD 공법은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은 수상이라든가 해상, 바닥이라든가 하천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공이 가능하고 문이 있더라도 케이싱이 있어가지고 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어떤 대구경 말뚝을 이용하는데도 장비가 요 RCD 장비는 경량화되어 있어요. RC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입이 되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요 장비만은 아주 경량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정수압 또는 안정액을 사용한다. 뭐를 위해서? 공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공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수압이나 안정액을 사용하는데 이때 정수압은 0.2 kg per cm 제곱이에요. 0.2 kg per cm 제곱의 정수압을 이용해가지고, 정수압은 뭐예요? 압을 갖고 있는 물이에요. 그죠? 물을 넣었는데 물이 압을 갖고 있으니까 공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안정액은 뭐예요? 안정액은 벤토나이트의 밀도가 더 높은 거죠. 그죠? 밀도가 높은 이 현탄액이, 이수액이나 이 벤토나이트액이 이 공벽을 밀어가지고 머드필름, 여기 이제 공벽을 보호하는 거 안정이 머드필름. 우리 이제 보령에 가면 이렇게 뻘로 해가지고 머드필름 하죠. 그죠?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막을 형성해가지고 공벽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정수압이든 안정액이든 공벽을 보호하는 목적이 돼. 무너지게 되면 홀이 무너지면 공벽이 유지 안 되면 콘크리트 타설, 제자리 콘크리트 타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벽을 보호하는 방법이 정수압을 이용하고 안정하는데, 이때 정수압의 압이 0.2 kg per cm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다. 다음은 단점이 있어요. 대량의 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로드 선단에다 물을 뽑아올리고 물을 공급하고 정수압을 공급해서 계속적으로 공벽을 유지해야 되니까 전석이라든 호박돌 집안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캐싱이 받쳐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RCD 공법의 시공 순서입니다. 시공 순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케이싱을 설치합니다. 케이싱을 설치하는 이유는 일정의 소정의 깊이까지 공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RCD 드릴링 머신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먼저 케이싱을 해가지고 공벽을 보호합니다. 그죠? 그래서 케이싱을 상단에 케이싱을 설치하고 해머 그러브 같은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글러브와 그 다음에 해머가 일체화 된 거죠. 그죠? 얘를 갖고 케이싱 내부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땅 떼가지고 이 메리퍼라든가 연약한 지반을 끌어내는 거죠. 그죠? 일정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을 합니다. 굴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RCD 머신을, 지금 이게 RCD 머신이에요. RCD 머신을 설치해가지고 RCD 구착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RCD 구착은 이 두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RCD 구착이 되는 거예요. RCD 구착이 될 때 정수압으로 계속적으로 공벽을 보호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벽을 보호한다 이거죠. 위에 상단은 케이싱이 보호하지만 그 일정한 밑에는 공벽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공벽으로 여기까지는 케이싱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케이싱이. 그 하부에는 공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수압을 공급하면서 한다 이거죠. 필요해서는 벤토나이트 같은 안정액을 사용합니다. 그죠? 안정을 시킨다 해서 안정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굴착도 수직도는 계속적으로 체크해 내려야 돼요. 이 수직도가 이렇게 휘어지면 안 돼요. 그죠? 이 대구경 말등이고 깊이가 매우 깊은 바다 속에서 하잖아요. 그죠? 바다 속에는 조류가 있잖아요. 바다 속 깊이가 얼마나 돼요? 50m, 60m 내려가야 돼요. 그죠? 인천대교라든가 여러분들 저기 진도의 세천년대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교각을 제공할 때 얼마나 깊이까지 시경했어요. 자, 수직도 체크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징 작업은 물을 선단에서 뽑아올리면서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로드 선단에서 서징 작업을 통해 가지고 순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슬라임을 처리하는 거예요. 밑에 갉아먹는 비트로 RCD 비트로 안반을 갉아먹는 흙을 갉아먹는 거를 계속 뽑아올린다 이거죠. 일단 영상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구착을 했다. 그러면 육상에서 조립했던 요 철근망을 공벽 내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죠? 공벽 내에 설치하고 난 뒤에 위에다가 트레미드 관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이때 수중 콘크리트 타설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아래에서부터 채워가지고 트레미드 관을 한 10에서 20cm 정도 묻혀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콘크리트를 채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액이라든가 정수압을 공급하는 물을 위로 뿜어 올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시공해 나는 방법이 수중 콘크리트 타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치했던